허리를 삐끗했는데 그냥 며칠 쉬면 낫겠지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고 허리가 굽은 채로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 사실은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일 수 있습니다. 단순 요통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치료를 늦추면 평생 척추 변형과 통증이 남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종충남대병원 정형외과 윤자영 교수님과 함께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왜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종충남대병원 정형외과 윤자영입니다.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허리가 갑자기 아프다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넘어지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척추의 골다공증성 골절입니다.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변형이 남게 되고 심한 통증으로 장기간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 무엇인지, 치료를 왜 조기에 적절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름부터 조금 어려운데요.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뼈가 약해져서 생기는 척추뼈의 골절입니다. 척추뼈 안은 스펀지처럼, 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그 스펀지가 텅 비면서 가볍게 이렇게 눌리면서 압박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넘어져도 사실 별일이 생기지 않고 멀쩡하지만, 골다공증 환자는 기침이나 허리를 비트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척추가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도 없고 넘어진 것도 없고 하는데도 "허리가 아파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골절이 생긴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그냥 "허리를 삐끗했어요." 하시다가 MRI를 찍어 보면 척추가 이제 눌려서 내려앉은 골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증상이 단순 요통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허리 통증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제 구분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보자면,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허리 통증입니다. 자세를 바꾸거나 기침을 할 때 "찌릿하게 아파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세 변화, 이제 등이 좀 굽는다든지 좀 키가 줄었다고 느껴지는 경우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워도 앉아도 통증이 계속된다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증상으로 일반적인 허리 통증과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자세가 변하고 키가 줄었다는 게 일단은 신호겠네요. 예. 다만 이제 키가 바로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요. 골절 부위가 점차 주저앉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척추의 형태가 변하고 그 결과로 키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변형이 영구적으로 남고 좀 진행이 되면서 더 증상이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척추의 정렬이 무너지면 통증이 심해지고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활동량이 이제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2차적으로 근력 저하, 낙상의 위험이 좀 증가가 되고 호흡이나 소화 기능 저하 같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적인 문제가 노년층에서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허리가 좀 뭉친 것 같으니까 찜질을 해 보자 하면서 이제 병원 치료를 좀 미루시는데,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단순 근육통과는 좀 기전이 다릅니다. 이제 골절이 생기면 주변 근육이 반사적으로 좀 긴장을 하게 되면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마사지나 찜질을 하게 되는 경우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통증이 좀 심해진다거나 골절 자체가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영상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왜 이런 골절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원인, 주요 원인은 사실 골다공증이죠. 지금 뼈의 밀도와 강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은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빠르게 뼈 손실이 좀 진행이 되고요. 남성은 흡연, 음주, 이런 만성 질환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해진 뼈는
넘어지거나 물건을 드는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쉽게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특별한 외상 없이 일상생활 중에도 골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운동 부족으로 인해 근육량 감소와 근육 균형감 저하가 생기게 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면서 골절의 위험도도 같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적절한 운동과 균형 유지, 그리고 골밀도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모양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엑스레이에서 뼈의 높이가 무너질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전에 골절이 됐다가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면서 실제 지금 압박되어 있는지 소견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이 된다면 MRI가 가장 정확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MRI를 보게 되면 골절된 부위의 부종, 그러니까 급성 골절인지 오래된 골절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이 얼마나 심한지, 골다공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RI로 골절 시기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게 흥미롭네요. 예,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MRI에서 여러 종류의 영상이 있는데요. 그중에 T2 영상에서 보면 최근 골절은 부종이 생기면서 하얗게 보이게 되고요. 오래된 골절은 부종이 가라앉아서 어둡거나 원래 뼈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해 골절이 언제 생겼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빠르게 진단받아서 치료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수술을 해야 하나요? 모든 환자에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보조기를 착용하고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이 기부스를 차는 원리와 같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와 골다공증에 관련한 적절한 치료를 시작으로써 비수술적인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골절이 진행 중이거나 일상 기능에 크게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척추 성형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와는 예외로 이제 동반된 다른 인대 손상이 있다든지 신경학적으로 마비 증상이 동반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님, 언급된 치료 중에 척추 성형술이 정확히 어떤 시술인지 궁금합니다. 네. 척추 성형술, 추체 성형술은 이제 국소마취 하에서 골절된 뼈 안에 시멘트를 주입해서 충진을 하는 시술입니다. 그 종류로는 골절된 내부만 시멘트만 충진하는 이런 1세대 방법이 있고요. 풍선을 이용해서 공간을 들어 올린 뒤에 시멘트를 채우는 후만 성형술이라고 불리는 2세대 추체 성형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속 구조물을 삽입해서 눌린 척추체를 물리적으로 들어 올린 뒤에 그 상태에서 시멘트를 채워서 마치 수술처럼 안정성을 높이는 3세대 척추 성형술도 최근 들어서 도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시술들은 모두 국소 마취 하에서 진행되고 절개도 작아서 사실은 상당히 효율적인 시술이지만, 간혹 시멘트가 척추 바깥으로 새어 나가거나 이제 이웃집, 그러니까 척추 시멘트 시술을 한 이웃집 분절에 위나 아래층에 인접 분절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골절 형태와 전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시술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시간과의 싸움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단 후 바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통증 감소, 자세 개선, 그리고 활동 회복에서 훨씬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술 후에 그럼 회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급성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가벼운 보행부터 좀 시작하게 되고요. 몇 주가 지나면 간단한 운동을 하면서 근력도 강화하고 자세도 제대로 잡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골절될까 봐 두려운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재골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의 관리입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환자분들께 "골다공증은 고혈압 같은 병이다. 고혈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고혈압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2차적으로 차적으로 생기는 합병증이 문제인 것처럼, 골다공증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골절이 쉽게 생기고, 아무리 치료를 잘 받아도 골다공증이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재골절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약물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햇빛을 쬐며 걷는 가벼운 운동으로도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실 수 있고요. 근력량을 유지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고 금연이나 절주 같은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낙상 예방을 위한 뭐 욕실이 미끄럽지 않게 한다든지 야간 조명을 설치한다든지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짧게 오해 바로잡기 가겠습니다. 첫 번째, 며칠 쉬면 자연이 붓는다. 아닙니다. 예. 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진단이나 치료 없이 두면 변형이나 만성 통증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 탓이라서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사실 나이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골다공증은 조기에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치료를 시작하면 골절을 예방하고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형술, 풍선 성형술을 하면 오래 누워 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이러한 시술 후에는 사실은 시멘트가 다 굳은 시술 직후부터 보행이 가능하고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일날. 대부분 짧은 회복 기간 후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증 정도나 뼈 상태에 따라 회복 속도는 약간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퀴즈까지 잘 풀어봤는데요. 오늘 교수님 말씀으로 허리 삐끗이 척추 골절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치료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허리 통증이 오래 가거나 키가 줄었다 느끼시면 미루지 말고 검사 꼭 받아보세요. 예, 맞습니다. 척추는 한번 무너지면 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조기에 진단이 되고 조기에 치료가 되는 것이 삶의 질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